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권의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제목이 공수처 등의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최근 논란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불법과 오남용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목적이 그럴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듣습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그분께서. 있습니까? 네. 네. 자, 이 글을 쓰신 분 5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상민 의원님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의원이 이렇게 개탄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모를까요? 이분 변호사입니다. 예. 5선 국회의원인데요. 모르고 쓰신 거죠? 지금 저도 판사를 했습니다만 그 재판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나 처장님 이런 일이 수사 있었어요. 기록을 보지 않고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2016년에 말씀드립니다. 2016년에 한 정당의 당직자 2명이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당시의 야당 얘기입니다. 당시의 2016년 야당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때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내 휴대폰을 누군가 들여다본다. 사찰공화국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한 정치인은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 조회를 공개하면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치인 참 뭘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네,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죠. 2016년에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분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적폐 정권에서 있었다는 일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다면 적폐를 청산하자고 주장해서 집권한 정권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통신 자료 조회가 여러 번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과거에 정치 쟁점화 됐던 사실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통신 사찰 2건 이런 거는 굉장히 국가 문란 기관, 국가 기관.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사찰은 아닙니다. 자, 그 사찰이 아닌데 그때 사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요. 그런데 지금 같은 말씀하시니까 경우는 2017년에 야당의 대선 후보, 대선 후보의 부인, 그리고 기자의 가족,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표 시절에 국회의원, 야당의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전화 뒷조사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이런 게. 지금 처장님 잘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씩 과거의 사례 다 열거하고 있죠.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없었죠? 지금 나타났잖아요. 이 사건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입니까? 검찰총장도 없고 검찰총장의 사주도 없었어요. 이거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지금 의도적이란 말씀은 지나치신 의도적 아닙니까? 말씀이고요. 대선이 70일 남았는데 아직도 종결 처리 안 했어요? 종결 처리 안 했죠. 진행 중이죠. 저희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같이 함께 일하시는 여운구 공수처 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 발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짐작하는 바는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짐작 하는 동의하시죠? 바는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네. 그 발언이란 건 바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무능을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공수처 차장의 답변에 대해서 행간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무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저는 인격을 모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관장이 모르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역시 오해하신 것 지금 같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자, 다시 또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공수처의 야당 언론 민간인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회의원들 전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통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기자의 가족까지 했어요. 기자와 가족은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통신 자료를 수집해간 이유,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7,300명이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수처법 보시면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범인 경우에도 민간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조회, 처장님, 자료 조회란 것은 처장님 이따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와 기자의 가족도 무분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잘못했어요?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당 의원들 전화 뒷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죠. 자, 여기 나오는 10월 13일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이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10월 13일. 지금 전화 뒷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엿들은 것처럼 느낌인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기 처장님, 지금 지금 이 모르는 자리는요, 번호에 대한 가입자 조회입니다.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반박하실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월 13일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의 전화 뒷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 확정된 것은 11월 5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월 5일이니까 13일 하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팩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네, 팩트가 서운하죠. 1분 더 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처장님 답변 들으니까 저 더 답답해지는데요. 이전 정권들을 적폐로 몰아붙여 청산하겠다고 했으면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으로서 솔직히 느끼는 것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이 지금 통신 자료 조회를 조금 사찰로 그러면은 보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걸로 근데 사찰은 해서 아닙니다 이게 될 수가 없고요. 예. 저 그걸로 해서 집권하고 그거 당직자 2명 거 사찰했다고 난리친 그런 야당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처장님, 지금 특정 피의자의 통화 내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는 건데 몇몇 기자들 가족들까지 통신 내역 조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기자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원칙적으로요. 네. 네.